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렇습니다. 결정타예요 또. 야 이게 재판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구형을 하고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선고인데요. 굉장히 재판 후반부에 늦은 리얼한. 시기에 예. 공개됐어요. 네. 판사에게 아주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게 원래는 이게 증거 조사거든요. 예. 이게 재판 초반부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훨씬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최순실 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을 그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에 이게 불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서야 열린 건데 예.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이 최순실 씨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장의 무기를 이제 공개한 거 아니냐라고 아니, 하고 보통 있는데 항상 그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네. 막판에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이게 아닌가요?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고 말았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그러면 모든 재판에서 녹음 자료 있으면 다 재생을 하나? 틀어보나?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이게 증거조사의 그런 내용들이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증거를 쭉 이제 이렇게 네. 검찰 측에서 증거를 항목을 쭉 내면 네. 그 변호사 측에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 증거를 채택을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하게 되는데 역시 그 살아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럼요. 생생하네요 아직까지. 예. 네, 증거를 내면 다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이 녹음 파일은요. 녹음 자료의 증거 조사는 재생해서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들어보는 건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네, 녹취록으로 예. 검사가 서면으로 제 글자를 절장해서 써서. 내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또 그리고 이 녹음 자료의 입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다 이제 방청석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취를 한 거죠. 아하. 중요한 게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죠. 들어봤어요. 어제 뭐 TV를 통해서 나왔었죠. 사실 글로 보는 것보다 진짜 이게 녹음 리얼하죠. 내용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좀 정도로 필이 살아있더만요. 그렇습니다. 좀 이거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최순실 씨가 회의의 주재자예요. 그래서 대장이지, 실제로 대장. 아니 해외 이럴 때면 우리 PD님은 이런 걸 딱 준비하고 쫙 한번 중간에 틀어주면 좋을 텐데. PD가 바빠요 근데. 고현준 만평 작가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성대모사를 한번 해주시죠. 무슨 성대모사를? 성대모사 뭐예요? 성대모사 못해요? 정호성 여기 연대 나왔어요. 전혀 그런데 안 나왔어요. 저는. 네. 이게 내용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최순실 전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섹시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예. 그 전에 그냥 나가면 이거 좀 밋밋하다. 그러니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최순실 씨가 코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호성하고 셋이 있는데 전화로 실제로 회의가 열립니다. 3자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3자 통화도 있죠. 네, 3자 통화가 있나? 예. 아니 세미 어쨌든, 대화가 있죠. 대화가. 대화죠. 예, 통화가 아니라. 예. 네. 그리고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부흥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들어갑니다. 웃긴 게 4대 국정 기조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경제부.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삶 그거 조창대 손학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는 기사로 봤어요. 거기다 뒤에다 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경제 부흥을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경제 부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최순실이. 그건 너무 좋아. 그게 바로 그냥 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옆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뭔가 지시사항을 받고 그걸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좋다 그러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 봉도사께서 최순실 역할이고 네. 저희는 뭐 백날 떠들어봤자 한마디 하시면 그거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고역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그럼? 아니 난 안 할래 그거.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 정리하고 맡은 역할별 대로 가야 되는데. 다 정리해갖고 나가면 PD가 하지 마요. 그럼 네.
실제로 정우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통화하면서요. 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톤을 어떤 식으로? 그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것까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야. 구체적인 것까지 이제 방침을 듣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정치에도 상당 부분 관여라기보다는 정치에 관련된 그런 그 의견도 피력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당시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도 그에 따라서 이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 그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면 참 경악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잖아요. 예. 어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이거는 최 씨의 정치적 식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언을 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또 이게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국정기소를 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녹음을 듣고 나서요. 다 같이 듣고 나서 아니 이게 목소리만 듣고 누가 말한 건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누가 들어도 그냥 알겠는데. 듣자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도 물론 변호사가 변호 활동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받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변호사들 그런 변론할 때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네. 민망합니다. 네. 그럴 하지만 것 뭐 같아요. 민망하더라도 일단은 일은 하는 의뢰인. 건데 변호사의 임무잖아요. 책무잖아요. 네. 게다가 그거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의뢰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오. 더 민망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수임료를 주는 사람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민망한 일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자유와 자격은 청취자분들에게 있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으로 뭐 선정됐다고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잖아요. 저는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변호사로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자신의 생각이 역할을 들어요. 한다. 자신의 직업 활동을 한다. 최순실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내가 국정농단 했다는 전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고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국정 철학이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그 녹음 듣고 나서 바로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녹음 파일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뭐 그거를 해서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렵게 거의 거시기 수준을 계속 말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 두 사람 좀 닮아갔나 봐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그걸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대단하죠. 딱 그 떠오르는 게 박지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마치 최태민 씨와 최순실을 만나면 누나가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런데 또 이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최면에 걸리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최면에 걸린다. 잔상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예, 얼마 전에 영화 겟아웃 보셨잖아요. 겟아웃. 겟아웃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그 자기를 최면에 빠뜨려갖고 뇌를 바꾸는 그 여자 딸의 엄마 그 여자 눈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커피 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만 듣는 순간 딱 최면에 그쪽으로 빠지니까. 빠져드니까. 예, 그리고 외국의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샤머니즘 스캔들 한국이.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랬잖아요. 대를 이은 교주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신자나 다름이 없다. 라고 추정이 된다. 라는 걸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예. 설이 있죠. 예. 그런 걸 썰이라 그러죠. 썰. 예, 저도 인설이고요. 그런 설이라 그러면 이월이죠. 설은 2월에 오니까. 네. 가끔 이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도 있어요. 아니 올해 이제 내년 2월이라고. 그런가요? 방송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군요. 그럼 다시 끌어내면 이제 바다로 가야죠. 자, 그럼 오늘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제가 제일 늦게 한번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 그렇죠. 역시. 그게 왜냐면 결정타니까. 자,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 제일 아마추어인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인설. 예, 예. 이거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건 설에 불과하니까. 예. 그 18개 혐의요. 그렇죠. 검찰은 무조건 세게 부를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무기징역 저는 부를 거로 생각합니다. 아, 무기징역. 검찰의 구형이 구형이죠. 구형 어디까지나 구형.
저는 그 장시호 씨의 곱하기 10. 뭐 그 그러면 정도 15년. 뭐 2년 15년에서 6개월이었으니까 20년 20년 뭐 21년 하나 사이네요. 찍으세요. 난 20년 할게요. 저는 15년이요. 15년. 20년 구형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 걸 모르니까. 예.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전 15년 구형이요. 저는 안 갈래요. 손서 변호사님. 저도 15년 하려고 했는데 예. 먼저 하셔가지고 선수를 역시. 뺏겼습니다. 그러면 15년이 법정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나네. 15년이 이건 재판부로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25년 구형은 백날에서 안 나와요. 그러려면 네. 15년이 넘어가는 순간 아까 그냥 저기서 차라리 무기징역이 나는. 무기로 때리는데 무기로 구형을 하는데 무기 구형은 무척 이례적이에요. 암만 이게 죄의 혐의가 커도 그리고 15년 준 다음에 법원에다 맡기는 거죠. 무기를 때리든 15년을 때리든 알아서 하세요. 오늘 검사가 이제 의견을 밝히고 이제 구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구형은 형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선고인 줄 선고인 줄 아시죠? 알아요. 예. 판이 그 결정이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네네. 구형을 하면 2, 3주 뒤에 그렇죠. 선고. 그렇죠. 진짜 이제 형을 네, 내리는 거죠. 맞습니다. 선고는 뭐지? 선고. 공판. 예. 아, 근데 아이고. 사실 결심 공판이란 말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끝낸다. 오늘 마지막이고 결론. 이건 진짜 구형 예. 공판이라고 이름 바꿔야 돼요. 일심 검찰이 선고가 구형하는 일심 거죠. 선고. 오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구형. 그래서 오늘은- 15년. 네, 오늘 검사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좀 비난 또는 이제 그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도 직접 본인의 그 최종 발언을 할 텐데 예. 최후 진술할 텐데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뭘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요? 맨날 궁금한 걸 어떻게 네.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추가 정말 궁금해요. 주목됩니다. 기자들도 할 예. 얘기 없으면 정말 항상 궁금해요. 비추가 아니, 이런 거는 주목됩니다. 종편 예. 가서 하세요. 여기서 네? 그냥.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오늘 예. 진짜 궁금해요? 네. 얘기해 줄까요? 네. 최순실 감옥 가고 오래 사세요 그냥. 영원히 쭉 최순실 forever in 감옥. 아니 최순실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최순실 씨가 최순실이 최후 발언. 저도 궁금해요. 그건 너무 좋아. 그게 바로 그냥 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옆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뭔가 지시사항을 받고 그걸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좋다 그러고.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끼리 얘기할 때 우리 저 봉도사께서 최순실 역할이고 네. 저희는 뭐 백날 떠들어봤자 한마디 하시면 그거 좋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권력가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예. 그럼? 아니 난 안 할래 그거.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사람이 정리하고- 맡은 역할별 대로 가면 되는데. 다 정리해갖고 나가면 PD가 하지 마요. 그럼 네. 실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통화하면서요. 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톤을 어떤 식으로 이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것까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야. 구체적인 것까지 이제 방침을 듣고 그에 따라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정치에도 상당 부분 관여라기보다는 정치에 관련된 그런 그 의견도 피력을 하는데요. 당시 이제 당시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도 그에 따라서 이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 그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면 참 경악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잖아요. 예. 어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니 이거는 최 씨의 정치적 식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언을 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예. 말을 했고요. 또 이게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국정기소를 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녹음을 듣고 나서요. 다 같이 듣고 나서 아니 이게 목소리만 듣고 그런데 또 이 샤머니즘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최면에 걸리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최면에 걸린다. 잔상 같은 게 있을 테니까. 예. 얼마 전에 영화 겟아웃 보셨잖아요. 게다웃. 겟아웃 보셨나요? 좀 봤습니다. 예. 거기 보게 되면 그 자기를 최면에 빠뜨려갖고 뇌를 바꾸는 그 여자 딸의 엄마 그 여자 눈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커피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것만 듣는 순간 딱 최면에 그쪽으로 빠지니까. 빠져드니까. 예. 그리고 외국의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샤머니즘 스캔들. 한국이.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랬잖아요. 대를 이은 교주고 거기에 빠져 있는 신자나 다름이 없다. 라고 추정이 된다.
라는 걸 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설이 있다. 그런 예. 설이 있죠. 예. 그런 걸 썰이라 그러죠. 썰. 예, 저도 인설이고요. 그런 설이라 그러면 이월이죠. 설은 2월에 오니까. 네. 가끔 이런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도 있어요. 아니 올해 이제 내년 2월이라고. 그런가요? 방송이 이렇게 산으로 가는군요. 그럼 다시 끌어내면 이제 바다로 가야죠. 자, 그럼 오늘 최순실 결심 공판 검찰 구형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 제가 제일 늦게 한번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그게 왜냐면 결정타니까. 자,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 제일 아마추어인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0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인설. 예, 예. 이거 정말 제가 얘기하는 건 설에 불과하니까. 예. 그 18개 혐의요. 그렇죠. 검찰은 무조건 세게 부를 거로 생각하는데요. 예. 무기징역 저는 부를 거로 생각합니다. 아, 무기징역. 검찰의 구형이 구형이죠. 구형 어디까지나 구형. 저는 그 장시호 씨의 곱하기 10. 뭐 그 그러면 정도 15년. 뭐 2년 15년에서 6개월이었으니까 20년 20년 뭐 뭐 21년 그렇게까지는 하네요. 하나 찍으세요. 난 20년 할게요. 저는 15년이요. 15년. 20년 구형은 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 걸 모르니까. 예. 뭐 누가 말한 건지 어떻게 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저 재판장은 아유 누가 들어도 그냥 알겠는데. 듣자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도 물론 변호사가 변호 활동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아유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받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만 아니, 변호사들 그런 변론할 네. 때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네. 민망합니다. 네. 그럴 하지만 것 뭐 같아요. 민망하더라도 일단은 일은 하는 의뢰인. 건데 변호사의 의뢰인은- 임무잖아요. 네, 책무잖아요. 게다가 그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 의뢰인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오. 더 민망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결국 수임료를 주는 사람은 이쪽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민망한 일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자유와 자격은 청취자분들에게 있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으로 뭐 선정됐다고 정,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이경재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잖아요. 저는 뭐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변호사로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자신의 생각이 역할을 들어요. 한다. 자신의 직업 활동을 한다. 최순실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내가 국정농단 했다는 전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고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국정 철학이 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그 녹음 듣고 나서 바로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녹음 파일 중에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순실 씨가 뭐 그거를 해서 딱 해가지고 그거를 막 어렵게 거의 거시기 수준을 계속 말하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비슷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 두 사람 좀 닮아갔나 봐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은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대단하죠. 딱 그 떠오르는 게 박지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요? 마치 최태민 씨와 최순 씨를 만나면 누나가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최면에 걸린 것 같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고 또 그리고 이 녹음 자료의 입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다 이제 방청석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취를 한 거죠. 아하. 중요한 게 또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죠. 들었어요. 어제 뭐 TV를 통해서 나왔었죠. 사실 글로 보는 것보다 진짜 이게 녹음 리얼하죠. 내용이 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어. 정도로 필이 살아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좀 이거 끝나고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최순실 씨가 회의의 주재자예요. 그래서 대장이지, 실제로 대장. 아니 해외 이럴 때면 우리 PD님은 이런 걸 딱 준비하고 쫙 한번 중간에 틀어주면 좋을 텐데. PD가 바빠요, 근데. 고현준 만평 작가님께서 제가 볼 때는 성대모사를 한번 해주시죠. 무슨 성대모사? 여기 성대모사 뭐예요? 성대모사 못해요? 정호성 여기 연대 전 나왔어요. 연대 전혀 그런데 안 나왔어요. 저는. 네. 이게 내용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최순실 전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군요. 오, 섹시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예. 그 전에 그냥 나가면 이거 좀 밋밋하다. 그러니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최순실 씨가 코치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호성하고 셋이 있는데 셋이 전화로 있는데. 실제로 회의가 열립니다. 3자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3자 통화도 있죠. 네, 3자 통화가 있나? 예. 아니 세 명이 어쨌든, 대화가 있죠. 대화가. 대화죠. 예, 통화가 아니라. 예. 네. 그리고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부흥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들어갑니다. 웃긴 게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경제부.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삶 그거 조창대 손학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예, 기사로 봤어요. 거기다 뒤에다 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경제부흥을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경제부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그렇습니다. 결정타예요 또. 야 이게 재판이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제 구형을 하고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선고인데요. 굉장히 재판 후반부에 늦은 리얼한. 시기에 예. 공개됐어요. 네. 판사에게 아주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게 원래는 이게 증거 조사거든요. 예. 이게 재판 초반부에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훨씬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최순실 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녹음 파일을 그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에 이게 불법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서야 열린 건데 예.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검찰이 최순실 씨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장의 무기를 이제 공개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보통 있는데 항상 그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네. 막판에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아닌가요? 이게 전략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원래는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최순실 씨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되고 말았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게 그러면 모든 재판에서 녹음 자료 있으면 다 재생을 하나? 틀어보나?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은 이게 증거조사의 그런 내용들이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증거를 쭉 이제 이렇게 네. 검찰 측에서 증거를 항목을 쭉 내면 네. 그 변호사 측에서 부동의하게 되면 그 증거를 채택을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하게 되는데 역시 그 살아있는 경험에 의해서 네. 생생하네 아직까지. 예. 네, 생생한 증거를 겁니다. 내면 다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녹음 파일은요. 녹음 자료의 증거 조사는 재생해서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들어보는 건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녹취록으로 다 풀어서. 녹취록으로 예. 검사가 서면으로 제 글자를 절장해서 써서. 내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